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성주 사드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그것을 무리하게 합의를 본다고 한 것이 이제는 한국이 중국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점점 깊은 늪속으로 더 빠져드는 기분이 듭니다. 안보 주권을 한국이 중국에 넘겨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안보에 관련된 주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그것은 국가의 이 채통인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른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했다고 하는 삼불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게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이해를 하면서 그 뒤의 한중 간의 회담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밀어붙입니다. 이 삼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국가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이것은 미국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첫째, 주한미군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특히 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중요한 이 부산 일원의 이 항만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핵으로부터. 이번에 배치된 걸로는 수도권 2,500만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별도의 사드 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하지 않는 한. 그런데 핵무장도 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부는 핵무장도 하지 않겠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추가 배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여기에 떨어지는 북한 핵미사일을 누가 막습니까? 미군이 우리 생명을 우선 구해야 되겠으니까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할 때 한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이죠. 그 이야기가 만약 미국 여론이나 언론을 자극을 한다면은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가 북한 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의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그것도 중국 압박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한미동맹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글로 이제 기정사실화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슬 디펜스 MD라고 하는데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지.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한국 독자적 미사일 방어망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작동 불가능입니다. 정보 능력이, 특히 군사위성에 의한 정보 능력이 없는 나라가 무슨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망을 건설을 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고 미일동맹이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있는 7개 미군 기지에서 군함과 전투기가 날아와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미 실존하고 있는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 그럼 탈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 개 중 어느 하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하면서 그동안에 일어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이 전부 다가 국제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 가해자입니다. 지금 중국은 가해자예요. 깡패라고 부르고 싶지만은 중국과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가 방어용 무기를 만드는데 그것도 북한 핵을 막자고 하는 건데 왜 중국이 왜 간섭합니까? 왜 중국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그것은 한국 내의 좌파 세력이 초대한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놀랍게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잘 됐다. 그 세력을 이용한다든지 그 세력과 손잡으면은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게 찬스다.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그야말로 매국적 행동을 한 것이죠. 매국적 행동을 한 것이죠. 더구나 그런 세력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22일 날 북경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유 외교부 장관이 만났는데 우리 외교부는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는 문제를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중국 협조하는 문제를 얻으려고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는 것 같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쏟아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3불 우리가 약속했다고 우리는 약속 안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걸 약속한 걸로 이제 밀어붙이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를 하고 있답니다. 플러스 알파까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국이 성주 사드 기지를 현지 조사한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한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요구한다. 이런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답니다. 차단벽, 사드 레이더가 중국 쪽으로 돌지 않도록 차단벽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내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인데 물론 확인되지 않지만은 그 정도로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오만 불손한 이게 도저히 외교적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발언에서도 나옵니다. 이 왕이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강경화 장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중국에는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아니 이게 누가 선생이 학생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도덕 강론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중국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중국은 한국이라고 보다 문재인 정부를 부하로 대하고 있습니다. 부하로. 또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역사 앞의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운운했습니다. 역사 앞의 책임을 진다고요? 또 이극강 총리는 단계적 처리를 해가지고 장애물을 깨끗이 치우라는 말을 함으로써 중국이 바라는 최종적 해결책은 사드 철회다. 이미 배치된 사드도 철수시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종속적인 관계, 갑을 관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애매모호하고 한국 측 발표가 다르고 중국 측 발표가 다르고
그리고 계속 중국에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삼전도의 굴욕,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그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맞대으면서 항복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맹국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끌려다닙니까? 그런데 더구나 여기서 결정적으로 중대한 실수는 사드가 이게 주한미군의 무기입니다. 사드를 관리하는 사람은 국군이 아니고 주한미군입니다. 미국입니다. 아니, 미국이 무기를 배치하느냐, 추가로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미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그게 동의하느냐 안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미국이 관리하는 사드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뭘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우리 것도 아닌데, 우리 것도 아닌 사드에 대해서 그 사드 추가 배치 여부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에 약속을 한다요? 약속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우리 정부 허가 없이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굴욕적이라고 나온다면은 미국은 한국을 포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한국과 신경 써가면서 이렇게 할 바에야 일본과 단단히 맺어가지고 오히려 한국을 손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시작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론 분열입니다. 국론 분열의 책임은 좌파입니다. 친북, 반미 성향의 좌파 세력입니다. 이 세력은 반일은 열심히 하는데 반중할 줄은 몰라요. 이해는 갑니다. 중국, 북한, 남한의 종북 세력의 공통적인 하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급투쟁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 또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해서는 추종적이라고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력이 한국의 주도권을 잡고 그 중에 일부는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집권 세력. 집권 세력이 되면은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의 주인이 되면은 어떤 외국에 대해서도 굴욕을 하면 안 되죠.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하다. 이러면 안 되죠. 일본에 대해서 당당하고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 작은 나라가 강한 나라를 대하는 가장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원칙. 그 원칙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서기 660년에 김유신이 한 말입니다. 그때 소정방이가 신라와 손잡고, 당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마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일치단결해서 결전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태종무열왕 앞에서 의전회의를 하는 가운데 김유신이 한 말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그때 개는 신라입니다. 주인은 당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나라가 중국이라면은 이 중국이 한국의 다리를 밟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을 물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국가로서 살기 위해서는. 뭐 협회는 안 그래도 됩니다. 협회는 불리하면은 뭐 굽히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 공동체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포기할 수 없어요. 주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안보 주권을 포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2000년 역사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맞섰던 순간이 짧게나마 있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당나라와 싸워서 대당 결전을 한 시기 670년에서 676년 사이, 그때 당과 신라는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신라가 이겼습니다. 대당 결전에서. 그리고 언제냐, 1948년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앞에까지 약 70년 동안 한국은 중국에 굽히지 않고 맞섰습니다. 전쟁도 하고 당당하게 맞섰어요.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중국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미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미국과 손잡고 일본하고 친하니까 중국이 볼 때 한국의 뒤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다. 이러니까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한국도 우리 뒤에는 미국이 있다. 일본도 중국에 관한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해서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 공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되고 북한 핵 위기가 극심한데도 우리는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니까 중국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만만하게 보기 시작. 미국과 멀어지면 중국에 가까워지는데 중국의 아래로 들어갑니다. 중국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언젠가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한테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따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우리 무기인데 왜 중국에 대해서 약속을 했느냐. 우리가 필요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왜 안 하겠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올 때 문재인 정부는 너희 선택은 뭡니까? 뭐 그렇게 하라 하는 순간 한국은 중국 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국 쪽에 선다는 게 이게 뭡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해양 세력이 대표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통상의 자유, 개인 인권의 보장, 이런 게 다 해양 문화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해양 문화권 속에서 잘 나가는 미국, 일본, 유럽과 손잡고 번영을 했습니다. 대륙 문화권은 뭡니까? 대륙 문화권을 현실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의 행태를 보면은 예의가 없습니다.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조공을 바치던 나라로 봅니다.
그러면은 그 질서 속에 들어가서 서구 문명과 멀어져서 대륙의 전체주의, 전제주의 문화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선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상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굴종은 그 본질이 폭압에 대한 굴종입니다. 야만에 대한 굴종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중국도 문명국가였지만 지금은 중국이 문명국가였던지만 지금의 중국이 과연 법치국가냐? 문명의 기반은 법치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국민 각성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하면은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굴욕 이 이상 가면은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보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